마치 서부와도 같은 모습의 한 마을, 그곳에 있는 한 객잔의 모습.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시끄럽게 도박을 하고 있는 무리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때 이 객잔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사람들의 이목이 남자에게로 집중되는데요. 가게 주인은 외부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때 큰 소리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도박하는 무리에게서 들려왔는데 아무래도 도박판에서 사기를 쳤다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그런 양갱이라는 남자를 부르는 누군가, 바로 방금 객잔에 들어왔던 남자였는데요. 양갱은 이 장건이라는 남자를 아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양갱은 도박에서 사기치는 게 일상인가 본데, 장건에게 잡히기 전에 도망가려고 해보지만 순식간에 양갱을 붙잡아 테이블에 처박아 버리는 장건. 속임수를 쓰다가 걸린 게 잘못이겠죠. 장건은 양갱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양갱은 여기서 딴 돈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러자 그 돈을 따인 사람이 나서고, 장건은 자기 알바가 아니라고 하네요. 돈을 따인 남자는 흥분해서 장건에게 달려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를 던져버리는 장건. 남자의 패거리들도 전부 눕혀버리는데요. 장건에게 얻어맞은 남자는 코피를 흘리면서 두고 보라는데, 그 말을 하고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양갱은 자기 품에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옷가락지 하나를 주면서 팔면 돈이 꽤 될 거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고는 국수를 마저 먹는 장건. 양갱은 밖으로 나간 사람이 이곳에서 꽤나 잘 나간다는데, 그의 형은 사상파라는 곳의 고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린맹의 지부장과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민들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한편 객잔 주인은 소라는 싫다며 돈을 돌려준다는데, 양갱 역시 사상파가 오기 전에 나가자고 합니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기 국수나 먹는 장건. 자기는 사상파가 와도 무사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객잔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돈을 뜯겼던 남자가 자신의 편이라고 데려온 것이었죠. 그렇게 남자들이 장건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양갱은 뭔가 오해가 있다면서 슬슬 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장건의 편으로 오해받았고, 남자는 장건을 손봐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건은 오히려 침착하게 무언가 있는 사람처럼 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황군 출신이냐고 묻는 남자. 당연히 황군 출신은 아니라고 하는 장건인데, 실실 웃으면서 자기가 황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덤벼드는 장건. 순식간에 남자를 발로 차서 날려버립니다. 남자는 장건에게 맞아서 이빨이 전부 부서져 버리네요. 그걸 보고는 다른 남자들이 전부 달려드는데, 몽둥이를 들고는 장건에게 덤벼듭니다. 물론 장건은 그런 남자들의 공격을 가뿐하게 피해버리고, 남자들은 장건의 실력에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거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의 배지를 보니 무린맹 소속이었죠. 자신이 무린맹 지부장이라고 하는 남자. 남자는 장건이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잔 바닥에 증거가 그대로 있네요. 장건은 9대1이었다면서 정당방위라는데, 장건에게 얻어맞은 남자는 빨리 체포하라고 난리고, 체포하라는 말에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면서 실실대는데, 무리맹 무사들은 오히려 남자의 목에 검을 들이댑니다. 오히려 사상파와 관련된 이들을 잡아가네요. 지부장은 진청석을 손쉽게 잡은 장건에게 관심이 있나 봅니다. 장건은 애써 무시하면서 그를 지나쳐가고, 말을 타고는 마을을 벗어나는데, 그런 장건을 뒤에서 부르는 양갱. 괜히 장건에게 붙어서는 친한 척 말을 거는데요. 그러면서 자신과 일 하나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자신은 양갱과는 반대로 간다면서 무시합니다. 길을 떠나고 어느새 밤이 되었고, 야영을 하면서 밤을 보내는 장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지금 우리의 지구에 살고 있던 장건. 한 아이가 차에 치이려는 걸 몸으로 막아주는데, 그렇게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곳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건조한 사막을 한참 동안 걸어가는 장건. 근처에서는 마차가 부서져 있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단이 도적을 만났나 봅니다. 장건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요. 그대로 도적들에게로 말 물고 오는데, 도적들의 목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장건. 도적들은 도끼를 들고는 장건에게 덤벼드는데, 어림도 없이 전부 목이 잘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도적들은 자기 대장에게로 도망치는데,
자기들의 상대가 아니라면서 허겁지겁입니다. 대장은 그런 부하들을 직접 처치하네요. 그리고는 그대로 장관에게 다가가는데요. 자기가 도적질한 건 그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장관은 남자의 현상금에 볼 일이 있나 본데요. 그 말을 듣고는 장관에게 덤벼들려는 남자. 둘은 순식간에 쾌검술로 승부를 가려보는데요. 장관은 남자와의 승부를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승부를 마쳤을 때 누군가가 장관을 부르는데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장기는 피했어도 피를 너무 흘린 남자. 남자는 초면에 미안하지만 부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마차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사흘거리 청산곡이라는 마을에 데려다주면 살해를 하겠다는데 자신의 애보기 못한다면서 손을 드는 장관. 남자의 상처에 점혈을 짚어버리는데요. 맨손으로 사람의 몸에 점혈을 한 것에 놀라는 남자. 이 세계에서 점혈은 숙련된 의원이 침을 박아넣는 것이었죠. 맨손가락에 내공을 담아 점혈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맹공만이 제일 일무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었죠. 한편 점혈을 하고 아들을 만난 남자. 하지만 곧이어 아들의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데요. 긴장이 풀려서 기절한 것뿐이라고 하는 장관. 그렇게 말하고는 도적들의 말을 가져오는데요. 그러면서 도적의 목패를 챙깁니다. 청산곡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는 세 사람. 한편 이들이 떠나고 잠시 뒤 다른 무리가 도착하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청산곡을 향하는 사람들. 남자의 몸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때 뒤에서 이들에게 따라붙은 무리들이 보이고 장관은 남자에게 청산곡으로 먼저 출발하라고 하는데 결국 장관을 못 이기고 먼저 출발하는 남자. 그렇게 장관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과 조우하고 이들은 바로 적사단 1호 대장 감상청과 부하들인데 장관은 그들에게 김순덕의 목을 던지고 그것을 보고는 분노하는 감상청입니다. 그렇게 부하들은 장관에게로 달려드는데요. 당연하게도 장관에게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실력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부대장이 붙어 검을 휘두르는데 부대장마저도 장관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감상청.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듯 기운을 끌어올리는데요. 마공은 일방적인 방법에 비해 빠르게 내공을 모을 수 있는데 많은 무리민들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촉패마왕 항우의 유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공을 익혔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인이 되고 맙니다. 감상청의 내공에 놀라는 장관. 심지어는 맞대고 있던 검이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보고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검을 드는 감상청. 하지만 검을 피해내고는 장관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신 못 차리는 턱에 어퍼컷을 날려버리는데 그렇게 감상청을 처리하는 장관입니다. 장관이 이들을 처리하고 조금 뒤 장관의 뒤를 따라온 이들이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감상청을 처리해버린 장관을 보게 됩니다. 무리 중 한 명은 장관에게 곧바로 다가가고 자신을 무린맹 순찰대인 적세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감상청의 실체를 살펴보는 적세인. 그의 품속에서 마공비급을 찾아내는데요. 곧바로 마공비급을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장관은 혹시 현상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적세인은 흔쾌히 자신이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세인에게 채권을 받아 떠나는 장관입니다. 청산곡에 도착해 남자와 조우하는 장관. 다음날 남자의 처제를 만나러 함께 가는데요. 아이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인. 남자를 구해준 보상으로 돈주머니를 건네는데 여인과 함께 실력 좋은 대장간을 찾아가고 받은 돈으로 무기를 하나 장만하는 장관. 그리고 표국으로 가서 채권을 돈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청산곡을 떠나는 장관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늘도 도박을 하고 있는 장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탕진해버린 그입니다. 그때 객잔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고 앉아서 여유롭게 음악을 감상하는 장관입니다. 그때 객잔으로 들어오는 세 사람이 보이고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여인에게 다가가는데 산동제가의 사람들이라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 말이 통하지 않자 검을 뽑고 달려드는데 여인은 경공을 사용해 손쉽게 검을 피해냅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암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암기술로 무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산동제가의 무사들에게 맞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박수를 치는 장관. 여인은 객잔 주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면서 수리비로 쓰라며 돈주머니를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한편 다음날 장건은 다시 길을 나서는데 근처에서 여인과 대치하고 있는 한 남자. 문장을 보니 산동제가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장건은 절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 말까지 죽였었는데 장건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말인 조조가 나서라고 그를 밀쳐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앞으로 뛰어내리는 장건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오는 장건을 보고 놀라는 두 사람. 여인은 어제 객잔에서 본 사람인 것을 눈치채는데요. 남자는 제가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그냥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려온 이상 그냥 갈 마음은 없었던 장건. 남자는 순간적으로 장건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이대로 검을 뽑는다면 무조건 베인다는 걸 느낀 남자. 어디서 이런 고수가 나타났는지 당황하는데 검을 거두고는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데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인을 내버려두고 다시 물러나는 남자네요. 여인은 자신은 감산성의 주여랑이라면서 감사하다는데 장건은 그렇게 일을 해결해주고는 가려고 하고 이런 실력자를 그냥 보내기 싫었던 주여랑. 말을 타고 가는 장건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도와준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황군의 무공을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정급 무공인 기본공이라도 천년간의 역사가 담겨진 무공. 그런 황군의 무공을 견식하고 싶었던 장건입니다. 그렇게 장건은 주여랑을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한편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들은 두 사람을 쫓아가는 듯 합니다. 밤이 되고 두 사람은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게 된 장건. 자신들을 쫓아온 살수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경계태세를 취하는 장건. 객잔에서의 모습을 기대하겠다면서 흩어지는 두 사람입니다. 장건은 손쉽게 자객들을 상대해 나가고 순식간에 4명을 전투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칼날이 무뎌져 있었고 단칼에 죽일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건은 동료들을 데려가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동료를 업고 사라지는 살수들. 언제 또 살수들이 올지 모른다면서 밤을 새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목표로 했던 마을에 들르기로 하는데 마을에서 자신의 편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로 도착해 전서구를 날리러 가는데 악가산장으로 전서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이동하기 위해 질 좋은 말 한 필을 사는데요. 그렇게 근처에 있는 은신처로 향하는 두 사람.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네요.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오랜만에 긴잠에서 깨어나는 장건인데요. 자신의 옷가지 위에 올려져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주여랑은 위험하니까 쫓아오지 말라는 글을 써놨네요. 거기다 자신의 말까지 데리고 사라졌는데 주여랑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장건입니다. 그런 장건에게 날아오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채찍을 피해내고 한 무리민이 자신을 노리고 채찍을 던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무리민 옆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 바로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주여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여랑은 장건을 속였던 것 같은데요. 이들은 하북연가의 무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북연가는 제가와 같은 고대 세가, 신대륙과 중원에 걸친 두 세가의 이권 다툼에 휘말린 것입니다. 주여랑은 산동제가로 가서 공작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제가의 공자를 자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한편 장건의 뒤를 포위하는 다른 무사. 그렇게 넓은 공터에는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뒤에 서있던 무사가 먼저 장건에게 달려드는데요. 순식간에 남자가 던지는 채찍을 잘라버리는 장건. 그리고는 남자에게 접근하는데 순식간에 장권으로 남자에게 치명상을 줘버립니다. 하지만 그 덕에 뒤에서 튀어나온 무사에게 빈틈을 보이고 그대로 창에 가슴을 찔리고 마는데요. 가슴에 창이 꽂힌 채 무사를 상대하고는 꽂혀버린 창을 바로 빼버리는 장건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도 이겨내는 모습. 한편 그의 뒤를 쫓아온 살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장건은 결국 주여랑마저도 베어내고 말고 쓰러진 주여랑에게로 다가가는데요. 주여랑은 자신의 최후를 장건에게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정을 통한 여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살수들이 장건에게 다가가고 장건의 실력에 감탄했다고 말을 거는데 그들은 주여랑의 협잡질에 당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건의 말인 조조가 나타나고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애마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대로 말을 타고는 사라지는 장건입니다. 그 시각 무림맹 본부.
무린맹 전보조직 비선을 만난 2명. 장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별게 없다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내장이 망가진 도적. 그들은 장건을 황군으로 오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천권은 황군 내에서도 잊혀진 권법, 위력 때문에 갑근무공으로 분류되어 보안 속에 있었죠. 그런 무공을 어린 나이인 장건이 쓸 리가 만무했습니다. 반면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정보는 전부 가지고 있는 비선.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나서는 무린맹 무사들인데 비선의 정체는 바로 양괭이였습니다. 그 역시 장건의 정보는 많이 알 수가 없었는데 가족과의 불화를 겪고는 집을 나온 장건은 중원을 떠돌다가 신대륙에 왔다는 것이었죠. 무린맹도 황실도 모르는 고수의 출현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한 계곡. 한 소녀가 계곡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에서 섞여오는 피를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란 소녀는 피가 흘러나오는 방향을 보고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장건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어느 곳에서 눈을 뜨게 된 장건. 원주민의 언어로 말을 걸어보는데 자신들의 언어를 쓰자 신기하게 쳐다보는 원주민. 장건을 잘생겼다고 말한 비랑은 갑자기 뛰쳐나가고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네요. 비랑이 발견한 장건을 부족 사람들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비풍은 혹시나 위험한 상황인지 물어보는데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는 장건입니다. 비풍은 족장이 그를 보자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족장의 거처로 이동하는 장건. 부족장은 알 수 없는 신기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족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장건. 부족장 역시 자신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빨간 눈으로 장건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가 2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족장입니다. 그녀 역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데 장건에게 돈을 받고 무공을 가르치냐고 묻고 상대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족장인데요. 부족장과 이야기가 끝나고 다가오는 비풍. 무리민과 싸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젊은 원주민 몇 명이 중원인 몇 명과 찾아왔었다는데요. 100년 넘게 살아온 이 땅을 팔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얼마 전 무장을 하고는 다시 왔었고 돈을 주고 땅을 구매했다면서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원주민이 부족 전체를 팔고 도망간 것이었죠. 이들에게 땅이란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중원인들은 자기들끼리 짜서 이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장건은 그들이 이 땅을 노리는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비풍은 이 계곡 어딘가에 금광이 있다고 합니다. 장건은 당장 내일부터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원주민 전사들. 전투를 치르기에는 무리 없어 보이지만 원주민 전사 1명과 대련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마침 그들도 장건의 능력이 궁금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건. 상대하는 원주민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온몸에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그러자 움직임이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럼에도 장건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네요. 장건의 놀라운 실력을 보고 멍해지는 원주민들. 방금 썼던 힘을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그가 사용한 것은 정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단전이 없음에도 내공과 비슷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때 비랑이 정령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일족 사이에서는 비밀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주는 장건. 숲속을 돌면서 함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건은 무기를 손보는 비랑을 찾아가는데요. 비랑은 정령에 대해 궁금하지 않냐고 묻고 장건은 비랑에게 정령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정령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장건은 뭔가를 확인한다며 손을 달라고 하고 비랑 역시 중단전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리민이 손을 달라고 하면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는데 고수들은 경맥을 잡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비랑은 장건에게만 손을 주겠다는데 그렇게 말을 내뱉고는 부끄러워서 도망가네요. 시간은 흘러 나흘이 지나고 원주민들에게로 말을 타고 오는 무사들. 이들을 발견해내는 비풍과 비랑입니다. 옥비상단 상단주 강룡이 무사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 같이 온 남자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라고 합니다. 그때 앞서가던 무사들에게 멈추라고 하는데 발밑에 함정이 있는 걸 몰랐던 무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장건. 원주민들에게 사기치는 건 징역행위라는데 강룡은 이미 자신은 땅을 샀다고 소리칩니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사살이 가슴을 관통하고 강룡은 옆에 있는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흑사라고 부른 남자의 옆에서 쓰러지는 강룡.
비랑의 화살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죽자 무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흑사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 웃는데 그때 퍼지는 이상한 알싸한 향을 맡고는 뭔가 눈치챈 장건입니다. 하지만 이미 원주민들 역시 그것을 들이마신 후였고 방법은 이것뿐이라면서 고뇌하는 장건. 사자후와 함께 발로 쌍을 세게 구르는데 사자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흑사. 하지만 뒤에 있는 무사들 역시 멀쩡해 보이고 파사에 힘이 없는 진짜 사자후가 아닌 걸 깨닫네요. 흑사는 무사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면서 원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꿈에서 암기를 꺼내고는 가장 반대했던 무사를 일격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힘으로 무사들을 통제해버리는 흑사. 무사들은 흑사의 말대로 원주민들을 공격하려는데 그때 장건이 원주민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획대로 녀석들을 숲속으로 유인하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원주민들을 보고는 따라가는 무사들. 장건은 흑사와 단 둘만 남게 됩니다. 흑사는 장건에게 암기술을 날려보지만 어림도 없고 장건에게 점점 밀리기만 하는 모습. 원주민들도 무사들을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화살로 원주민들을 도와주는데 바로 어린 전사인 비랑의 활솜씨였죠. 장건은 흑사의 실력에 꽤나 놀라고 있는데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흑사는 장건의 실력이 아깝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장건의 빈틈을 보고는 파고드는데 그때를 노리고 있던 장건의 검술. 흑사는 몸에 3개의 검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흑사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 장건이네요. 원주민들 역시 침입자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고 이들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물건은 없다는데 몸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부적만이 전부였죠. 그 부적을 보고는 비랑이 뒤로 물러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장건은 부족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족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건. 자신이 발견한 부적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아마도 황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족장은 이 계곡에는 정령님이 계시다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으려는 것도 정령이 여기 있기 때문이랍니다. 무림에서는 영물들을 오로지 무공의 상승을 위해 죽이는데 그 부적 역시 마찬가지로 정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랍니다. 그날 밤 원주민 부족에는 축제가 열리고 장건은 자신이 발견한 부적을 태워버리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장건은 그가 바로 정령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정령은 고맙다면서 보답이라며 무언가를 주는데 조그마한 영단 같은 구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린 정령이죠. 다음날 이른 아침 원주민들은 모여있고 장건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비랑이 뛰어오는데 이미 멀리 떠나고 있는 장건의 뒷모습만이 보입니다. 무공이 실존하는 세상에 환생한 주인공. 바다 너머의 땅은 그가 알던 세상이 맞을까? 무림 서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